저만 제일 젊은 사람이고요.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예, 1부는 이제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제가 잡았고요. 시간이 빨리 막 하라고 하셔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괜찮아요. 이제 이게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돈으로 거의 돈이긴 하거든요. 28조. 28조. 28조요? 근데 요거를 보니까는요 280조. 근데 이제 이게 지지난달 3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 16년간 280조를 쏟고도 세계 꼴찌다. 그리고 출산율이 0.78명이었다. 작년도 수치겠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신문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못 거둔 280조, 그다음에 예산 뻥튀기, 불신과 냉소만 키웠다. 인구 소멸이다. 이런 식의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그 전에도 느꼈겠지만 아마 이제 280조라고 하는 숫자가 딱 들으면서부터 아마도 많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인구 감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는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소되고 있고 인구가 감소되면서 잠재 성장률도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요 전국 시군구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0.78명이니까 세계 최저의 출산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2070년 정도 되면요 노인 인구가 젊은 사람 인구가 더 많다. 그리고 역전되는 시기가 65세 이상 인구하고 생산이 가능한 인구하고 보면은 아무래도 생산하지 않은 이제 노인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가면 갈수록 세금을 내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연금도 받고 해야 되는데 세금을 내줄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비중으로 따져도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아주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거다. 이게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약 한 1,000만 명 가까이가 65세 이상 인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2045년에는 천안을 제외하고 충남 전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에 빠져 있다. 그럼 이렇게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학령 인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양 수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제 수업은 한 100명 가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 학기 작년부터 해가지고 보니까 4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줄었을까요? 라고 봤더니 이제 저희 학교도 이제 인구가 많이 학생들이 많이 감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학 진학 대상 같은 경우도요. 2017년도 61만 명에서 2030년도 되면 46만 명, 76% 수준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3월 17일 날이죠. 이게 여주시청 앞에서 농민 단체들이 이제 이렇게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아마 이 당시에 그 불법 체류자 단속을 했었나 봐요. 단속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그 농민 단체들이 이제 단속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농업 인력의 80 내지 90%가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취업 비자나 계절 근로자 등 합법적인 인력은 10% 정도, 10% 미만이다. 그래서 지금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니까 건설 일 근로자의 이제 50% 이상이 50대가 넘어서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법 체류자 없이는 집 못 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는 어떨까요? 학교를 보니까는요, 충청남도의 같은 경우는 지난 12년간 33곳이 학생 수가 감소돼서 폐교됐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의 724개 학교 중에서 226곳이 60명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통폐합 내지 폐교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 폐교한 학교를 쭉 보니까 3,923개 교고 이게 3년간 89개 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1억을 받았다고 해요. 쌍둥이를 낳았던 것 같아요. 5천만 원씩 주는데 그 어느 지역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크게 나온 적이 있고요. 출산 양육 지원금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많이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금 위주 사업은 효과가 낮고 지자체의 과다 경쟁만 지속된다. 궁극적으로는 여기 있는 인원을 여기다 옮기는 것밖에 안 되지 양적인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해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같은 경우도 출산지원금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1994년부터 30만 엔을 지급하기 시작하다가요. 작년까지는 40만 엔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4월부터는 이제 50만 엔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해도 출산율은 우리보다는 높습니다. 작년도에 2022년 출산율이 1.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명하신 분인데 오이즈미 히로코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보다는 저출산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여기도 저출산 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방안은 그럼 이거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출산 문제는 돈을 많이 주면 많이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회적인 흐름이고 분위기고 느낌이고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조기 유학생 문제를 이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유학생 현황입니다. 이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작년에 조금 이제 많이 늘었고요. 코로나 때 이제 잠시 감소하다가 2019년도에 지금 우리가 16만 명까지 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줄었다가 다시 약 한 17만 명 순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많은 이제 국가는 이제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우즈벡, 몽골, 일본으로 이제 기타 여러 나라들에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 수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오는 이유가 요즘은 K-팝을 비롯해서 한류 열풍입니다.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 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또 유학을 오기도 합니다라고 해서 유학생 증가 이유를 이제 설명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에서도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 중에서
공부를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 체류자 추이가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런 이제 AI나 반도체나 전문 인력 또 부족도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갈 것이 아니고 한국에 남아 있도록 뭔가의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 대응을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이죠.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법무부에서 추진을 해서 한국어도 어느 정도 능력이 좀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잘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시범적으로 비자를 한번 줘보자라고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요 조기 유학생이라는 방안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조기 유학생 유치는 전체적인 이제 과정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조기 유학생을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하고 어떻게 이들을 가르쳐야 될 건가에 대한 교육 모델을 구성을 하고요. 폐교를 활용해서 사립학교나 이제 국제학교 모든 스쿨을 포함한 이런 학교를 개교를 합니다. 그리고 유학 온 학생들의 학부모들한테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을 해서 국내 정착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농어촌 및 산업체의 일자리 마련 및 한국어 교육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조기 유학 온 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한국 문화 습득 및 정착할 수 있게끔, 아마도 대학 때 다 성장해가지고 오는 경우보다 어렸을 때부터 와서 한국에 대한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좀 적응이 된 상태에서 한국에 취업을 하거나 뭔가의 인력 풀이 형성이 된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델로 삼았던 건 말레이시아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조기 유학지로 아주 인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약 한 17만 명 정도가 저희가 조기 유학생들이 이제 있는 나라인데요. 말레이시아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학생 보호자는 동반 비자가 가능하고요. 영어 사용하는 부분하고 날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로 이제 콜라룸푸르 학교가 많이 있는데요. 180개의 국제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요 국제 학교는 그 전에 비해서 15%가 증가했던 수치고요. 학생 수는 11% 증가하고 교직원 수는 20%, 그리고 학비 수입은 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162개국에서 온 17만 명의 국제 유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고등교육협회에서는 2025년까지 국제 학생 수를 2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니까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립학교가 있고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가 있는데, 국제학교는 영국계하고 미국계 나눠져 있고요. 보통 이제 영국계 같은 경우는 600에서 4천만 원 정도, 미국계 같은 경우는 1,500에서 3,400만 원 정도의 연간 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립은 무료고요, 사립은 350만 원 내외입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조기 유학생을 유치를 했을 때의 기대 효과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조기 확보가 되고요. 그다음 폐교를 활용한 국제학교 시설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요. 학령 인구 감소의 대처와 향후 지방 대학 살리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조기 적응과 정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유학생 부모가 국내 체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농촌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대기업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 학생들도 이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외국인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사립학교, 국제학교지만 국제학교는 이제 영어로 수업하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하는 쪽이 목적으로 한다면 외국인 사립학교는 국내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학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동반 비자.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농어촌이나 산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조기 유학생 교육 사업도 새로운 대한민국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청이 어느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관리 감독에 대한 인건비나 경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양합니다. 전 세계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대학도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한국 교육을 또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한국 교육 과정도 재구성하고 한국 교육 받은 학생들이 전 세계의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찬스하고 이제 기회는 변화하는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어요. 203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이것이 성공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가상 시나리오를 써봤는데요. 현재 안바니 씨 부부인데요. 인도 분인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가디언 비자를 입국을 했고요. 부인도 가디언 비자를 입국을 해가지고 주부십니다. 아들은 안면도에 있는 국제학교 7학년을 다니고 있고요. 아들 또 하나는 이제 8학년을 다니고 있고 학비는 2천만 원 정도씩 냅니다. 근데 아마 이게 2030년 기준이라면은 우리가 현재는 이제 뭐 주의 나이도 많이 현재 기준이 아니고 2030년 기준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의 학비 수준은 한 1,2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입국 경위는 아시아권 국제학교 중에서 선진국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어서 한국을 선택했고 한국에서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자녀가 한국에 취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신 분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하르토노 씨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부부인데요. 이분들은 남편은 홍성에 있는 어떤 돼지 농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입이 한 6천만 원 정도라고 제가 추정을 했고요. 아들이 이제 그 국제학교를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면 부모도 가디언 비자를 주고 취업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입국을 해서 아들은 이제 홍성에 있는 어느 학교에 국제학교에 다니고 딸도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경우는 부모가 각각 가디언 비자가 있는 경우는 국내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모델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입국 경위는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근데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돈도 벌고 자녀를 이제 선진국의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한국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부부 이분들은 좀 이제 선진국에 이제 있는 분인데 안전한 아시아권 나라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 한국을 선택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서울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외국인 사립학교의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보내거나 해외 유학을 보낼까 생각했지만 외국인 비율이 50% 이상의 외국인 사립학교에 보내면 외국에 보낸 것과 다를 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입학을 결정하는 이렇게 제가 가상 시나리오를 이제 써봤습니다. 이렇게 써보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226개의 폐교 위험인 이런 학교들을 충청남도가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로 전환을 한다면요. 여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조기 유학생이 13만 명이 들어오게 되고요. 아마 부모까지 들어오게 되면 2배, 3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연간 등록금 수입이 2조 4천억이 됩니다. 2조 4천억은
순수하게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경제 효과는 뭐 어마어마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민 정책하고 조기 유학 정책은 좀 다릅니다. 조기 유학 정책은요, 고부가 같이 한편으로는 사업이고요. 농어촌의 평균 연령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과 젊은 부부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유학보다 성장기에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강사진들을 어떻게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한국에서 뭐 충청남도가 아니고 전체 한국에서 다 만약에 이제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면 봤더니요, 전국의 학원 수가 86,000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그래서 아마 한국이 젊어진다면 젊은 학생들이 많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학교가 젊어지고 지역이 젊어진다면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한국 희망과 절망 사이에 교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 성공의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획일화는 한 가지 부분만 가지고 몰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다양성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다양한 교육. 어떤 학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요리학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동차 학교가 될 수 있겠고 반도체 학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굳이 진학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아마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